안녕하세요. 신 회장님의 핸드폰이 맞습니까? 네, 제가 신여진인데요. 실례지만 어디신지요? 여기는 유전자 등록센터입니다. 예전에 회장님께서 등록하신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나타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신여진은 유진이를 찾기 위해 등록해두었던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말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일치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검사 결과를 회장님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께서 계속 그 결과 전달을 막으려는 분이 계셔서 검사 결과를 직접 회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여진은 유진이가 세상을 떠났기에 검사 결과를 믿지 않았지만 누가 일치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신여진은 유전자센터에서 유전자 일치하는 사람에 대한 서류를 받았고 신여진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하나였습니다. 구하나와 내가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신여진은 순간 큰 충격을 받고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신여진은 왜 그동안 구하나를 잊고 살았었는지,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던 사람의 비밀도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반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에게도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무뚝뚝하게 대하며 오직 은총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는 혹시나 자신이 신여진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이 유진이라는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유진이 실종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자료였기에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도서관과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유진이 실종 당시의 신문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신문을 읽어내려가던 구하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유진이의 나이와 자신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녀는 자신이 속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결국 황진구를 찾아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황진구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말을 아꼈지만 결국 그녀가 유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진실을 듣는 순간 구하나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총이를 위해서라면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의 잊혀진 과거를 되찾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어린 시절 집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해당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출생 기록을 열람하였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출생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오류를 발견했던 사람이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담당자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리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비서였습니다. 장비서는 왜 구하나의 출생 기록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한편 신여진은 예전에 유진이를 찾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두었던 유전자 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회장님의 전화가 맞습니까? 네, 제가 신여진인데요. 실례지만 어디신지요? 여기는 유전자 등록센터입니다. 예전에 회장님께서 등록하신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나타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순간 신여진의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겠죠. 아닙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회장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려 하는데 어떤 분께서 지속적으로 그 정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직접 회장님께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여진은 유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었기에 검사 결과를 의심하였지만 결국 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센터에서 보낸 서류를 받아든 그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의 인물은 다름 아닌 구하나였습니다. 구하나와 내가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신여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잃어버린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 화재,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혼돈 속에서 사라진 존재. 신여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혼란에 휩싸인 그녀는 곧바로 구하나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다시 한번 직접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큰 기대 없이 진행하였지만 막상 결과지가 나오자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심스레 결과지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명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딸이 구하나였다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장비서를 불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추궁하였습니다. 장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껏 그녀만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오래도록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입니다. 신여진은 긴장된 얼굴로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회장님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회장님의 의료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회장님께서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아 부분적으로 단기 기억상실을 겪으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윤성호 회장과 결혼하기 전에 한 남자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구하나였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비서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의 집안에서는 그 남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장님께서는 윤성호 회장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구하나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받아들이셨지만 구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녀를 돌보며 키우려 했습니다. 신여진은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장비서는 신여진을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는 뉴스를 통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하나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재에서 구하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회장님께서는 과거의 기억을 일부 잃어버리셨습니다. 특히 구하나와 관련된 기억이 말입니다. 신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장비서는 신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아낸 이후 신중히 조사하였고
회장님께 바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노리는 적들에게 구하나가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신여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그동안 구하나에게 했던 모든 일이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일이 되어버렸어. 장비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구하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고 진정한 모녀로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여진은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여진은 구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신여진은 손을 꼭 모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야, 나는 너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게. 구하나는 불안한 얼굴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속여서 가짜로 딸로 둔갑시켰었는데 너는 정말로 내 진짜 딸이었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구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신여진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구하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신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딸인가요? 신여진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내가 이제서야 널 찾았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구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신여진의 품에 안기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잃어버린 시간과 아픔을 눈물 속에서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진정한 모녀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엄마를 찾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